놓아주어라. 민들레를 부는 아이처럼 단 한 번의 숨결에 절묘한 가벼움과 헤아릴 수 없는 즐거움이 담겨있다. 단순함의 즐거움. 가진 물건이 적을수록 행복해질 거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 대부분의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이 건네는 공허한 약속은 우리 호주머니의 돈을, 인간관계의 마법 같은 힘을,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을 서서히 빼앗아간다. 우선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을 쉽게 설명해보자. 이 단어에서는 어딘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분위기가 풍겨와 가구 세점에 놓인 세련된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가 연상된다. 혹은 간소하고 멋진 인테리어에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표면이 하얗게 빛나는 가구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같이 절도 있고 고급스럽지만 감성이 빈곤한 듯한 모습이다. 그런 집이 아이들과 반려동물, 취미들, 광고 우편물, 빨랫감이 가득한 우리 삶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비어있다는 생각을 한다. 안타깝게도 비어있다는 말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대체로 상실, 박탈, 결핍을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비어있다는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떨까? 공간이 생기면 누구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옷장의 공간, 차고의 공간, 일정표의 공간, 생각하고 놀고 창조하며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공간.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의 장점이다. 우리의 일상을 담는 그릇인 집에 잡동사니가 넘쳐 흐르면 영혼은 물건에 공간을 내주고 구석으로 밀려난다.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도 에너지도 공간도 없다. 몸과 마음이 무언가에 억눌린 듯 갑갑해서 팔다리를 쭉 뻗지도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할 것만 같다.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물건을 관리할 수 있다. 공간을 되찾고 집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과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주거 공간을 바람이 솔솔 통하며 삶의 본질을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 재탄생시킨다. 이제 잡동사니의 독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당신은 분명한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잡동사니를 완전히 쓸어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몇 분 뒤면 당신은 더 단순하고 간소하며 평온한 삶을 향한 여정에 나설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의 눈앞에는 적어도 20가지 물건들이 쭉 늘어서 있을 것이다. 어떤 물건들인가? 어쩌다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까? 그 용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손에 넣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이 물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쩌다 그렇게 많은 물건이 집안에 놓여있게 된 걸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물건은 의외로 적다. 소박한 쉼터에 체온을 조절해줄 옷, 물, 음식, 그릇 몇 개, 조리기구 몇 개가 전부다. 자주 손이 가고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미니멀리스트의 가정에서 환영받는다. 쓸모있다고 분류되는 물건들은 반드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다수의 가정에는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않는 물건이 수두룩하다. 중복되는 물건들이 아주 좋은 예다. 찬장 안에 쌓인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 중에 실제로 쓰는 게 얼마나 될까? 무선 드릴이 정말로 2개나 필요할까? 그 외에도 사용이나 관리가 너무 복잡해서 구석에 처박아둔 물건들도 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필요할까봐 서랍 뒤편에서 기회를 엿보며 대비할 날만 기다리는 물건들도 있다. 모두 집에서 쫓겨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물건들이다. 쓸모있는 물건들과 섞인 것 중에 실용적인 기능은 없지만 전혀 다른 의미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 간단히 말해 감상하기 좋은 물건들이다. 유사일에 우리 인간은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우리 집 소파 위에 걸린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식물이 그 증거다. 심미적 감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런 물건들은 집안에 눈에 띄는 장소에 놓고 떠받들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제 아무리
베네치아 무라노 섬에서 온 유리 공예품이라 해도 선반위에서 먼지만 쌓이거나 설상가상으로 상자에 넣어 다락 위로 올라갔다면 알록달록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눈길이 닿을 때마다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거나 그 조화로운 모습에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 물건은 얼마든지 집안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아름답거나 유용하다면 결정하기가 정말 쉬울 것이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을 무수히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일말의 의무감을 느끼거나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증거로 물건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면 자신의 동기나 태도를 스스로 분석해보는 편이 좋겠다. 쓸모없거나 못생겼거나 정체불명의 물건을 만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먼저 시작해라. 집에서 쫓아내라. 물건이 곧 당신 자신은 아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특정한 이미지를 투영할 심산으로 구매한 물건들도 수두룩하다. 소비재와 동일시하고 싶은 충동은 집을 고르는 것부터 집안을 채우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광고회사들은 물질적 재산이 성공의 척도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붓는다. 다다익선,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성공한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등의 표현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가. 이런 표현들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는 물건이 많아지면 머리가 더 아프고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다. 물건들이 처음에 한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나보낼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이제 좋아하지 않는 취미, 끝맺지 못한 일, 실현하지 못한 환상의 편린을 제거해 새롭고 진정한 가능성이 꽃피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야심이 담긴 물건들은 가상의 삶을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잡동사니는 말끔히 치울 필요가 있다. 사물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는다. 물건 하나를 소유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가? 기업들은 물건을 하나 만들면 그에 맞는 전문 청소용품까지 팔아 돈을 벌어들인다. 물건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온통 쏟아붓고 나면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마치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오늘날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는 듯하다. 아마도 물건 탓일 것이다. 잠시 숨을 돌리고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했는지 추억에 잠겨보자.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때가 물건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었던 시기일 것이다. 당신의 삶은 한결 단순했다. 담보대출도 자동차 할부금도 보험에 들 모터보트도 없었으니까. 배우고 살아가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물건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었고 무엇이든 가능했다.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그런 기쁨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인생은 너무 짧기에 물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 단순하게 살아라. 남들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고 보면 이 말은 미니멀리스트의 가장 큰 동기인지도 모른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 소비를 줄여나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깨끗하고 평온하며 잡동사니가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만약 스웨터나 신발이 더 필요하지 않다면 단지 패션을 위해 구입하지 말자. 그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공장, 전 세계로 그 물건을 운송하는 비용, 그리고 물건을 처분할 때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원 사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구에서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프랜신 제이의 단순함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신혜경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제 막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신 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뭔가 조금 더 생각해볼 거리를 가지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좋은 책 같아요. 여행할 때 혹시 두 가지 경우 다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수화물이 있는 여행이랑 그냥 기내에 배낭 하나만 들고 가는 여행이랑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수화물이 있으면
액체류 같은 거 뭔가를 사오고 싶은 게 있을 때 좀 걱정 없이 더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을 아무래도 좀 더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쇼핑이 재밌잖아요. 여행할 때 특히. 그러니까 여행할 때 슈퍼마켓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식재료, 소스 이런 거 왜냐면 집에 들고 오더라도 그건 먹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핑할 때 수화물이 있으면 편한데 아닌 경우, 그러니까 배낭 하나만 들고 간 여행의 경우는 숙소도 옮기기 쉽고 그건 숙소에 또 짐을 맡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 숙소를 떠나야 하면 내가 둘러보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그냥 모든 짐을 들고 바로 이동해 버려도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죠. 그 수화물을 찾으러. 호스텔 같은데 짐을 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긴 한데 어쨌든 그걸 찾으러 또 다시 와야 하는. 한 군데 오래 둘러보기에는 수화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한 도시를 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구경할 때는 그 끌고 다니는 캐리어 같은 게 없는 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여행지에 도착하거나 집에 도착할 때 공항에서 수화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러니까 내리면 그냥 바로 딱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우르르 짐 찾으러 갈 때 이제 여러분은 집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또 은근히 짐이 빨리 나올 때는 빨리 나오는데 기다릴 때는 되게 오래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겪은 적은 없는데 파손되거나 또 짐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도 없죠. 가끔 어릴 때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 환경이 엄청 좋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딱히 그때가 그리운 건 정말로 잘 몰라서던 아니던 쓸데없는 걱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인 건 겪은 게 적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은 되게 크게 다가오고 아직 잘 몰라서 뭔가 도전하기도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뭐 10대나 이럴 때 말고 진짜 어릴 때 생각하면 저는 수줍음이 있지만 또 이상하게 외향적인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좀 혼자 놀아야 되는 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가지고 상가에 이제 모든 가게들에 들어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 주인분들이 다 저를 아시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외롭다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음에도 막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작고 어리니까 어른들이 더 예쁘게 봐주잖아요. 막 심부름도 대신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날은 어떤 옷가게 같은 데 놀러 가면 저한테 막 차랑 맛있는 걸 주시면서 둘이 앉아서 그 10살도 안 된 저와 약간 중년의 어떤 여성분이랑 인생 얘기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진지하긴 아니지만 제 고민 같은 거 들어주시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 정말 대단하죠. 어린이를 정말 진지하게 한 인격체로 대해주셨던 그 분들 다 어디 계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때 뭐 겉모습이나 뭐 뭘 가졌는지 누가 뭘 얼마를 가졌고 누가 뭘 샀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사람한테 있었다는 게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이제 좀 자라면서 어린 학교 친구들조차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누고 좀 따지고 그게 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겠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그리고 TV, 미디어 같은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뭔가 이제 사람에 대한 분류를 가진 것, 못 가진 것 그런 것들로 나눠지는 경험을 겪고부터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 다가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범한 걸 되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보다 못 살거나 너무 잘 살거나 하지 않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을 괜히 가지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격지심을 가질까봐 내가 뭔가 말을 조심해야 하거나 이런 잡생각들, 이런 부가적인 생각이나 일 같은 게 없어도 되니까 그냥 내 주변의 평균으로 살고 싶다.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물건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 하나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